안녕하세요. 저런이 문희정입니다. 상담소 변지우입니다. 요즘 제 지인들이 저한테 자꾸 상담소님이라고. 이제 즐기시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또 세상의 유일한 호칭이지 않을까 싶어서 내심 네.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긍정적이에요. 네. 긍정적인 게 좋습니다. 네. 아니, 이왕 사는 인생. 그렇죠. 네. 아니, 자, 변지를 한번 사는데, 이번 생은 망했네요. 다시 시작, 요시딱? 할 수 있으면서는, 뭐, 네.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시간이 한 번 또 지나가면은 되돌릴 네.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예. 전 그래서 좀 긍정적인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지난 시간에 저런이랑 힘든 일은 한꺼번에 올까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서 돌아보니까 그렇게 막 긍정적이지 않은 게, 평소에 이제 평안한 상태를 유지할 때는 긍정적인 감정이 많이 올라오지만 힘든 일이 막 한꺼번에 몰려오면 한없이 부정적이고 또 막 깊이 딥하게 빠지게 되고 좀 헤어나오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한 번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바로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들었어요. 처음에 큰일 확 당했을 때 네. 정신을 빨리 차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바로 아무렇지 않으면 그건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한 거고요. 그런 거죠? 예. 네. 아니, 그 이상한 거죠. 사실은 사람인데, 네. 감정이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빨리 정신을 차린다라는 건 네. 자, 객관적으로 나한테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이걸 지금 가장 현명하게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하기까지 네.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요게 사실은 저는 그 사람의 삶의 내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내공을 쌓기 위해서는 또 시련들 극복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시련도 겪어야 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연습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의연해지는 수밖에 없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때는 우리 엄마 아빠 너무 고리타분해 했는데 네. 내가 큰일을 당해서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의외로 우리 부모님이 참 의연한 모습을 보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엄마가 예전에 제가 좀 힘들어할 때 그 말씀하셨어요. 아가 괜찮다. 아가 괜찮다. 엄마가 살아보니까 그 정도는 괜찮더라. 엄마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와, 우리 엄마가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엄마는 이것도 몰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어느 순간 거기서 이제 엄마 삶의 내공이 나오는 거죠. 삶의 내공이고 지혜고. 그러면 우리 저런이도 어머니 보면서 나도 저렇게 나이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겠어요? 저는 저희 엄마의 발 뒤꿈치도 못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일단 제가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네. 어느 순간 보니까 엄마가 그냥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엄마의 삶을 봤을 때 한 사람의 삶이 저렇다면 나한테 너 이제 저 삶을 살아라고 그러면 나는 어떨까? 저는 못 살겠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의 삶을 네. 딱 지켜본 순간 너무 힘들고 같은 뭐 여자로서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도 참 저렇게 고달프게 살아내셨을까. 그러니까 살아내신 것 자체가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네. 들 정도로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깨닫는 순간부터 저는 엄마를 엄마로 안 보이고 그냥 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훨씬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그때부터 제가 엄마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나로 인해서 엄마가 조금이라도 행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엄마를 기쁘게 해주는 방법들을 늘 생각해요. 선물 공세를 한다거나 서프라이즈 뭐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또 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마음이 좀 훈훈해지고 좋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빗대어 생각해보면 저도 이제 힘든 일이 있으면 이게 친구한테 무조건 달려가서 혹은 저런이에게 당장 전화해서 다 막 시시콜콜 얘기해서 털어버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풀리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거든요. 스스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혼자 이렇게 감당하다 보면 괜찮다, 이거 다 지나갈 거다. 그런데 좀 이상하다? 안 괜찮은가? 그렇게 이제 이상한 감정들이 이어지다가 나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을 만나거나 그 눈빛을 만났을 때 그때 이제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힘들 때 바로 울지 않고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고 그 감정이 쌓이고 난 후에 우니까 이게 시점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얘가 갑자기 왜 이래? 왜 이래? 그때도 괜찮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저 자신을 잘 못 돌보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찌우 아나운서가 지금 이제 본인의 그 상황을 얘기했잖아요. 네. 본인이 이 상황을 겪고 있을 때 저의 시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는 찌우 아나운서가 어떤 감정의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지를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뒤에서. 네. 그리고 제가 곧바로 찌우 아나운서한테 연락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혼자서 그 감정을 최대한 곱씹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누구에게나 자신만이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들이 있거든요. 그건 아무도 대신 져줄 수 없고요. 함부로 나서가지고 네 거 나줘 내가 다 짊어질게 했다가는 오히려 상대의 인생을 망치는 짓이에요. 네. 어린아이가 걷기 위해서 넘어져야 되는데 부모가 그 넘어지는 아이가 안쓰러워서 가서 계속 일으켜주면 그 아이는 끝까지 걸음마가 늦어지거든요. 그럼 그 아이한테 손해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가서 바로바로 일으켜주는 것보다 괜찮아 일어날 거야 괜찮아 이러면서 계속 같은 마음으로 지켜봐 주는 게 사실은 더 큰 마음일 수도 있거든요. 이제 찌우 아나운서는 본인은 이제 본인 혼자 그 감정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네. 어머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구체적으로 찌유 아나운서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모르지만 엄마들은 딸들하고 자식들하고 채널링이 돼 있거든요. 자식이 뭔가 심적 동요를 겪게 되면 엄마들 느껴요. 약간 우리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구나. 네. 근데 그거를 자식이 와서 얘기해주지 않지만 엄마는 이 아이가 잘 견뎌내기를 너무 간절하게 뒤에서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머님이 계시고 저 역시도 우리 찌우가 지난번에는 조금 이걸 겪어내는 게 길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짧아지지 않았을까, 이걸 통해서 이 친구가 또 얼마만큼 성장을 했을까, 그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거든요. 저는 정말 어머니 같은 분이 세상에 두 분이라는 게 근데 너무 아니 감사해요. 저뿐만 아니라 네. 주변에 사실은 찌우 아나운서를 걱정하는 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친구들도 다 같은 마음으로 봐주는 거예요.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찌우 아나운서도 네. 누군가를 그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저도 이제 친구를 바라볼 때 힘든 그렇죠. 일을 겪고 있을 때 마음 진심으로 잘 되길 바라고 또 종교가 없긴 하지만 기도도 하고 그러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요, 저는 정말로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고 세상 풍파를 겪다 보면은 어떻게 사람이 웃고만 살고 다 괜찮아 금방 안 돼요. 그거 되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 금방 안 되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왜 내가 이렇게 못났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만 이런 건가? 아니요, 다 똑같아요. 내가 특별히 이상한 것도 아니고 내가 특별히 약해 빠진 것도 아니고 특별히 나만 이렇게 어딘가에 고립된 것도 아니에요. 말하지 않지만 누군가는 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고 있고 내가 잘 이겨내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한 명은 있어요. 한 명은 있어요. 그걸 믿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시점까지는 내 몫이니까 내가 이거 잘 이겨낼 거야. 근데 아직 나는 충분히 성숙하지 못해서 조금 남은 게 있는 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조금 나눠줘 달라고 얘기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네. 네. 우리 찌유 아나운서는 사실 본인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혼자서 막 해보다가 오거든요. 그러면 저는 되게 기특한 거예요. 왜? 혼자서 해보려고 한 걸 아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주변 사람들이 안 보고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고 그분들은 여러분을 항상 좋은 마음으로 바라봐주고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둘뿐만 아니라 청취자 여러분들과도 어느 정도는 좀 관계를 맺고 채널링을 통해서 서로 고민도 나누고 극복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뭐 연락을 먼저 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저도요. 늘 저와 인연이 됐고 네. 예, 그다음에 한 번이라도 진심을 나눴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때때로 그분 참 잘 지내고 있겠지, 잘 지내셨으면 좋겠다라고 늘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네. 댓글 남겨주신 분들은 특히 더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많은 애정어린 댓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런니 상담소는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